수급과 탑픽 시간입니다. SK증권 영업부의 김우식 차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수급 포인트 어떻게 잡으셨나요? 오늘 수급 포인트는 제가 정중동으로 가겠습니다. 정중동이라는 얘기는 고요한 움직임 속에서 그 밑에서는 뭔가 좀 빠르게 움직인다는 느낌이 든다.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태풍이 오기 전에 보통 보면은 고요합니다. 굉장히 평소보다 더 고요해지는데 뭐 그런 느낌도 제가 약간 오버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느낌도 약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오늘 만기일이죠. 만기일인데 뭐 베이스에서는 컨텐츠 유지가 되고 있고 예측 자체가 지금 물량 자체가 많이 청산이 됐기 때문에 오늘 물량 부담 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죠. 지금 차익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현재의 상황 같은 경우가 수급이 좀 얇기 때문에 거의 뭐 엄청나게 살얼음이지 않습니까? 장중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뭐 그렇게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정중동이라는 것은 지금 오늘 이후 그리고 또 그리스 또 그리스 또 총선도 있는데 이것 이후에 뭔가 어떤 변화를 한번 말씀하고자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 지금 그림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그림 하나로 제가 도식화를 좀 했죠. 지금의 상황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수급과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제가 그림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보시면 아래와 위쪽을 보시면은 변한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급락을 했다가 지수 자체는 지금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5월 급락에 6월 회복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변하지 않는 것은 이 두 가지죠. 스페인과 그리스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 경기 둔화 기조가 여전히 남아 있고요. 지금 증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과 기대가 있을 뿐이지 어떤 실체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 없어요. 해서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뚜껑이 열려야 되는데 아마 스페인과 그리스 리스크가 해소된다 그러면은 이 타깃이 1950 정도가 되는데 이걸 넘나볼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고요. 그 전 고점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2000포인트, 2050 정도의 돌파를 우리가 보려고 그러면은 스페인도 돌파가 돼야 되고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그리고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어떤 기조 여기에 대한 변화도 있어야 된다. 최소한 변화는 아니더라도 적극적인 정부 대응이 있어야지 가능한 영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느 부분이 풀리는가에 따라서 목표 주가를 이렇게 보고 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아래쪽이죠. 자, 위쪽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데 아래쪽은 뭔가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5월 증시가 급락한 이후에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 사이에 펀드 쪽으로 자금이 무려 1조 4천억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건 기관들의 탄알입니다. 투신권의 탄알이죠. 시장이 여차하면은 쏠 수 있는 탄알입니다. 이게 지금 쌓이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 6월 들어서 외국인도 변하고 있죠. 외국인 선물 쪽 같은 경우도 12,000 계약이 들어왔고요. 6월 들어서 외국인 현물 매도 같은 경우도 많이 줄었습니다. 1,400억밖에 안 들어왔죠. 6월 중순인데 1,400억 매도다. 매도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5월에 얼마나 팔았습니까? 외국인이 4조를 팔았습니다. 거의 4조를 팔았는데 지금 들어서는 매도가 1,400억밖에 안 되고 특히나 중요한 것은 종석이 중요하죠. 공액 볼 끝이 중요한데 지금 현재 최근의 흐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해서 외국인들의 흐름 같은 경우는 현선물 모두를 놓고 볼 때 매도의 흐름에서 최소한 중립 정도 그래 한번 두고 보자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상당히 큰 변화죠. 자,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떤 베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간은 아닙니다만은 분명히 외국인과 자금 흐름 같은 경우는 변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양쪽 모두를 열어놓고 우리는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매매 주체들이 몸을 사리고 있다라고 앞서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외국인만 자세하게 놓고 보자면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은 한 500억 정도의 또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또 오후 들어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수급 구도가 지금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최근에 어떤 중립 정도로 최소한 가고 있는 흐름 자체는 여전히 큰 변화 없다. 그렇게 매도가 많이 안 나오고 있다. 자, 이 점에 저는 점수를 좀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업종별로 보더라도 사실은 기조 자체는 최근에 말씀드리지만은 추세는 별로 없어 보인다. 어느 한쪽에 집중하는 흐름은 별로 안 보입니다. 뭐 전기, 전자, 운수, 장비, 유통 정도는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반면에 철강, 화학 쪽에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어떤 큰 흐름의 변화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가 지금 보고 있는데 화학업종 쪽에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데 특징 종목으로 상당히 화학업종이 많습니다. 어떤 종목인가 보니까 금호 타이어가 올라와 있죠. 타이어는 화학업종입니다.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고 하나케미칼 역시 화학업종이죠. 자, 제일모직
추세 자체가 지금 바닥에 깔려 있지만은 수급은 계속 좋아집니다. 양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흐름이 보이는데 제일모직 같은 경우도 화학업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죠. 자, 세 종목이 특징적인 종목이 되겠고 기타 뭐 KB금융, 두산중공업 등등이 있지만은 오늘 전체적인 외국인 흐름 같은 경우는 역시 아직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같은 경우도 크게 어떤 포지션을 정해지고 있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의 경우에도 앞서서 차트로 확인을 한 것처럼 최근에 자금 유입이 꾸준하게 펀드로 들어오고는 있지만 이 자금을 또 주식을 매수하는데 많이 쓰지는 않고 있는 양상이에요. 오늘도 오히려 외국인보다 더 움츠려지는 양상인데 기관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탄화는 쌓이고 있지만은 어떤 시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강세 쪽으로 보고 있는 그런 게 없죠. 약간 좀 몸을 사리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오늘도 지금 현재 현물을 보더라도 85억 정도의 매도, 코스닥도 살짝 매도가 나오고요. 전체적으로 관망세가 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다만 아까 지금 탄알이 쌓이고 있다는 얘기는 방향성이 어느 쪽으로든 정해진다 그러면은 빠르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좀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업종별로 보니까 역시 전기전자나 기계 정도 심각한 정도는 아니고요. 살짝 매도가 나오는 정도가 나오고 역시 마찬가지로 화학이나 서비스, 금융, 자, 요런 쪽에 매수가 들어오는데, 종목들은 역시 좀 반짝반짝하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매수 종목을 보니까 삼성 SDI가 보이고요. 또 삼성 테크인, 최근에 좋죠. 또 금호타이어,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LS 같은 경우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또 특징적인 것은 대우 인터내셔널 들어오는데,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수급 탑픽 종목으로 삼았는데, 살짝만 좀 AS를 드리자면은, 그런 문의를 많이 들어옵니다. 외국인이 왜 이렇게 많이 매도를 하는가? 기관이 매수하는 것은 보이는데, 외국인이 왜 이렇게 많이 매도를 대우인터를 최근에 또 하고 있는가 갑자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대차장고가 많이 쌓여 있죠. 그리고 지금 콜옵션을 행사했기 때문에 어차피 상환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주식 전환하고자 하는 시비 세력들이 미리 팔아서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해서 나중에 전환해서 갚는다는 거죠. 미리 물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꼬인 수급이 풀려가는 과정이다. 6월 22일 전후에서 답이 나오는 거죠. 해서 대우인터 같은 경우는 1, 2주 정도 코스로 계속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해주신 종목까지 다시 한번 리뷰를 해주셨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장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예, 그렇죠. 베이시스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고 하는데 그것 보고 어떻게 대응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보다도 전체적인 흐름, 그러니까 유럽의 상황 같은 경우가 뭔가 방향을 잡아야 되죠. 특히나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가 바짝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스페인과 그리스는 분명히 다르게 대접을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 같은 경우는 가혹한 어떤 그런 대접을 했는데 스페인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했죠. 과연 그리스 국민들이 그걸 보고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누구의 편을 들어줄 것인가, 그 정권이 또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은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정도까지 돼야지 그 방향이 나오는 거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작은 것들이 나중에 어떤 큰 흐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나 기술적으로 아까 차트를 제가 한번 보여드렸지만은 21선의 변곡점이 다가왔습니다. 위쪽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급락만 없다 그러면은 21선 자체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화 정도까지만 급락이 없다 그러면은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말씀드린 대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현금과 주식 비중 유지한 채 유연한 마인드로 일단 지켜가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괜찮은 거죠, 그래도. 얘기하는 컴퓨터로 자동 시스템을. 네, 이 시각 현재 열리고 있는 아시아 주요 증시, 국내 증시보다도 낙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을 제외하고는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만의 각권지수 역시 상승세이긴 하지만 강보합권으로 상승폭은 크지 않은 양상입니다. 중국 본토 증시 출발 상황 어떤지 궁금한데요. 오늘 이 시간 한국